안녕하세요. 실록의 계절 봄입니다. 우리 지역 인천에도 어김없이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 봄, 저와 함께 인천의 명소 여기저기를 함께 느껴보시면서 여행하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그리며 느끼며 여행을 꿈꾸다. 그림으로 소통하는 화백 김재열의 아날로그적 감성이 깃들여진 여행 에세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그림 여정. 화백 김재열과 함께 시작해 봅니다. 첫 번째 기행지는 바다 내음 짙은 인천광역시 소래포구. 네, 소래포구는 수도권에서 가장 깊숙이 형성된 천년포구로서 바다 냄새와 볼 냄새를 함께 맡을 수 있는 인천의 명소입니다. 오늘 그 명소인 소래포구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1960년대 초 5-6척의 자그마한 돛담배로 시작한 조그마한 어촌마을 소래포구. 사람 사는 향기와 삶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소래포구에서의 여정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많은 이들이 추억을 쌓는 보물 같은 장소 소래포구. 매년 그러했듯이 포구의 바다는 담담하게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온 건 어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풍성하네요, 오늘. 예? 요즘 뭐가 제일 인기가 좋아요? 싱싱하고. 한원데요. 예. 요즘은 이제 철로 따지면은 자연산 방어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숭어가 보리숭어가 제철이에요. 보리숭어. 네, 겨울엔 참숭어 드시는 거고 이제 얼음을 때 참숭어 드시고 봄에 보리 필 때는 보리숭어 드시는 거예요. 보리 필 때 숭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리숭어라 해서 보리숭어가 지금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요? 맛도 많고 좋아요. 예. 그 보리숭어는 키로당 얼마나요? 키로에 15,000원. 15,000원. 가격이 제일 저렴하죠. 예. 자연산 치고는 저렴하죠. 그 양도 많잖아. 양도 많이 나와요. 양도 많이 나오죠. 단맛도 많아요. 그러네요. 이제 농어. 예쁘다. 요즘 어시장 어때요? 요즘에는 한참 뭐 꽃게도 많이 잡아오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시죠. 그리고 이제 전철이 생겨가지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요. 각각 경기도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여기 뭐 축제도 있고, 소래 축제도 유명하고, 그래서 소리에서 특히 배가 많아서요. 배가 양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오는 게 많아요. 꽃게라든지 새우라든지 뭐 아구 같은 거, 어떻게 뭐 장어도 많이, 바다장어 들어오고, 자연산 대하도 들어오고, 그래갖고 손님들이 그런 거 보시고 많이 좋아하세요. 그 전에 소래 오면 좀 이렇게 바가지 씌운다 그랬잖아요. 요즘 그런 거 없죠? 지금 바가지 쓰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 전에 좀 그랬어요. 됐네요. 바가지를 쓰면 안 돼요. 지금은 예, 저울 달게 되면 소쿠리 바구니에다 달아요. 이렇게 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잖아요. 달으면 이렇게 물이 쭉 빠져요. 그렇게. 저울에다 그냥 올려놓고 손을 딱 띄기 때문에 뭐 저울 장난 하는 것도 없고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잘 되고. 그리고 저 아주머니들도 전부들 화장을 배우고 있어요, 보니까. 전부들, 그죠? 방송빨 잘 받으려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전 예쁘게 해요. 나오면 이제 솔직히 밥은 안 먹어도 화장을 하고 나와요. 그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좀 이렇게 푸퍼짐하게 앉아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에 아주 굉장히 좋네요. 장사 많이 하시고 기대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포구를 위해서 많이 그냥 홍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시장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하는데요. 어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생선이 눈길을 끕니다.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는 요 녀석들 앞에선
어르신들도 눈을 못 떼는 모양입니다. 시장 구석구석 젓갈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소래포구의 명성답게 각종 젓갈이 즐비합니다. 새빨갛고 짭조름한 젓갈,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데요. 누구라도 이곳을 그냥 지나치긴 쉽지 않을 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변함없으시네. 예? 오랜만이죠? 예. 여전히 변함없으네. 네. 근데 장사 잘 돼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왔더니 굉장히 정돈돼 있고 또 깨끗해지고 정말 이제는 가세가 하면 나는 예. 정도리 많이 돼. 이제 소래포구 자랑할 만하네요. 아, 요즘 뭐가 잘 나가요? 요즘은 이제 주로 이제 순하게 1년 많이 나가는 건 주로 낙지젓 같은 거. 낙지젓, 창난, 명란, 명란도 창난. 아유, 저 입맛이 나네. 저 독특한데. 여러 가지 젓갈 중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요. 이 굴젓인데 먹어볼게요. 네, 맛있네요. 뭐 드실 때 이제 뜨거운 밥에다가 참기름 한 방울. 이게 또 밥도둑이라 네, 그랬죠? 밥도둑. 젓갈은 다 밥도둑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기 낙지예요? 낙지는 또 오독오독한 맛이 예. 있죠? 맛있죠? 이거 오독오독합니다. 네. 그건 드실 때 이제 네. 청양고추 조금 다져 넣으시면 또 맛있어요. 맛있네요. 아, 그 입맛이 없을 때는 저 젓갈이 최고인데 사실은. 입안에 감도는 짭조름함이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지 결국 주머니를 열고 마는 화백 김재열. 상인 또한 푸근한 인상만큼이나 넉넉한 인심으로 젓갈을 한아름 담아줍니다. 장구경을 마친 후 황홀한 풍경을 눈으로만 간직하는 게 아쉬웠는지 이내 펜을 꺼내드는 화백 김재열. 소래포구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고스란히 펜 끝에 담아봅니다. 오늘 제가 와서 이 그림 스케치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는데 그래도 좀 뒤에 있었던 아파트 스카이라인 없애고 좀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즉석에서 합니다. 이게 좀 스케치이기 때문에 이 차가 지나가죠. 많은 것이 변한 지금 포구의 풍경도 역시나 속절없는 세월을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화백 김재열은 오롯이 과거만을 되새기며 추억 속의 소래포구를 그림으로 표현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잠시 스케치를 했지만 그래도 과거의 모습을 다시 상기하면서 오늘 그 잘된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담아왔다는 거 오늘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뒤에 스카이라인이 달라져 있고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그 있었던 인천의 소래 철교가 그나마도 명맥을 유지해서 오늘은 그 장면만 제가 이렇게 했어요. 뒤에 아파트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없앴어요. 흰 도화지에 담겨진 소래포구의 소박하고 고즈넉한 풍경. 어느새 한 폭의 근사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행길에선 출출해진 배를 채우는 시간도 추억이 되죠. 아, 손도 빠르시네요. 예? 완전히 시선을 빼앗긴 눈치인데요. 지금 뜨시는 게 뭐죠? 광어예요? 광어예요? 네, 광어. 우럭하고. 우럭은 찌개 맛이 나고. 광어는 살이 많고. 그죠? 요 뒤에 자리가 있죠? 예. 네. 맛있는 유혹에 여지없이 마음이 무너져버린 화백 김재열. 이왕 이렇게 소래포구까지 왔으니
이 정도 맛보고 가는 게 어쩌면 인지상정 아닐까요? 네,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벌써 나왔어요? 네. 아, 맛있게 이거 드세요. 맛있게 생겼네. 네, 고맙습니다. 난 또 이런 음식을 보고는 또 꼭 그린 다음에 이렇게 내가 먹어요. 그냥 먹질 않고 다시 좀 그려서 이렇게 하죠. 배고픔도 잠시 잊은 채 음식 앞에서 또다시 되살아나는 화백의 본능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쩌면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림으로 그리는 걸 좋아하기에 김재열 화백이 그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회를 그대로 도화지에 옮겨놓은 것 같죠? 작업을 마친 후 바다를 풍경 삼아 맛보는 회는 왠지 맛도 더욱 특별할 것만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오늘 또 이렇게 잠깐 했지만 나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보다는 이 오늘 점심 메뉴를 이렇게 하나 그려서 기록을 해놨다고. 여기서 소래포구에서 광어회 우럭회 점심으로 먹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저희는 하나 일상이고 굉장한 일기처럼 그림 일기처럼 이렇게 늘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엔 잘 안 해도 여행을 나와서 이렇게 기행을 한다든가 할 때는 꼭 그림을 그리고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광어회도 맛있고 우럭회도 맛있네요. 배가 부르는 건 기본이고 마음마저 넓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인천 남동구의 소래철교. 아, 이게 철교. 네? 바다만큼 깊은 역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죠. 과거 수원과 인천으로 오가던 수인선은 단축 운행과 운행 중지로 1996년부터 열차가 다니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 소래철교는요, 1934년에 염전이 되면서 그 소금을 실어 나르고 또 수원 인천간을 연결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철로였었는데 저는 95년까지 다닌 그 철로를 샀었어요. 이 길이가 이 철교의 길이는 약 120여 미터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꼬마 열차라고 하죠. 협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열차의 반 정도예요. 72점 몇 센치인데 아주 작은 열차인데 그거 탔을 때는 앞뒤 무릎이 닿을 정도로 아주 추억이 있는 그런 그 철교를 저는 걸려다녔고 정말 그 당시에는 난간이 없고 해서 가끔은 이 하루에 4번 정도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보통 한두 시간씩 조용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철교를 걷기로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밑에까지 사실 보면 굉장히 겁이 나잖아요. 참 저기 무서운 그런 철교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아주 완전하게 이렇게 난간도 만들어져 있고 또 옆에는 새로운 수인선이 이렇게 있어서 과거의 풍치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새록새록 옛날의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철교입니다. 철교의 역할을 잃어버린 지 오랜 지금 관광객의 인도로 쓰이고요. 협궤 수인선 흔적을 볼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 명소가 되었습니다. 자, 새롭죠? 아주? 나 지금 뻘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기차가 지나가서 쳐다봤는데 지금 그 전동차와 또 저기 고층 아파트들을 보면서 정말 그 과거의 모습과 십수년 사이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하는 그런 격세지감을 다시 느끼는데 그렇지만 이 물길과 이 뱃길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참 소중스럽고 또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소래포구를 찾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유독 소래철교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얽혀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면서 소원을 기도할 때
폭우로 드나드는 배가 있으면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인선 협계 열차의 흔적이 남아있는 또 다른 장소, 소래 역사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인선의 건설 과정과 협계 열차, 소래철교 등 수인선의 개통부터 폐지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수인선의 역사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진은요, 김용수 선생님이라고 아주 인천의 사진 대가예요. 그분이 찍은 사진인데, 그 당시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변에 그 소금 창고 정도만 보이고 염전만 보이고 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지형이 바뀌고 사진이 바뀌었는데, 이 사진은 아주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어요. 이런 사진 작품이나 또 그림이라든가 소설, 이런 기록물들 가지고 우리가 사실 과거에 그걸 회상하고 하는 건데 중요하죠. 소래의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건 비단 사진 작품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게 양쪽에 사람이 앉고 가운데 사람이 서면 이 다예요, 이게. 응? 그래서 버스보다도 좁을 정도죠. 그 시대를 공감하는지라 더욱 감회가 남달라 보이죠. 새롭네요, 그죠? 기차를 둘러보며 소중한 옛 추억까지 더듬어 봅니다. 굉장히 오늘 새롭게 이 소래 역사관을 와서 협계 열차의 모델을 보면서 정말 아쉽고 또 추억이 서리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잘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기관차로 보고 역사관에 정된 모습 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소래가 이렇게 관광지로서 가끔 가달만 하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미추홀 기행의 마지막 에세이가 담겨질 장소, 인천시 남동구의 소래생태 습지공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습지와 갯벌, 염전이 어우러진 인천의 아주 특별한 장소죠. 특히 갯벌은 만조가 높을 때만 들어오는 바닷물로 형성되는 신비로운 땅으로 더욱 유명한데요. 왠지 이곳에서도 다채로운 여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곳은 소래 생태 습지 공원인데요. 수도권 유일하게 156만 스퀘어미터, 약 한 52만여 평의 넓은 그 습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래 이렇게 공원화가 된 이후에 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길도 좋고 또 산책로도 좋고 우리 인근 주변에 있으면서도 편리한 그런 습지 생태공원이 아닌가, 정말 아름다운 보호이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염전으로 개발돼 한국 최대의 소금 생산지로 쓰인 소래염전. 1996년까지도 소금을 생산했던 이곳은 5년 전 생태습지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일부만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염전이죠? 네. 소래 염전이 유명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토판도 있고 옹기판도 있고 뭐 이런 모양인데 네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기는 이제 결정지인데 결정지에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1956년, 55년 그때 당시는 토판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네. 예, 그죠? 갯벌 있죠. 뻘로. 갯벌 뻘을 갖다가 이렇게 딱딱하게 붙여가지고서 음. 거기서 소금을 채취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최종 중발지에서는 이제 소금을 걷어들이는데 언제 하느냐면은 한 오후 4시경에 4시경에. 네, 서해안 갯벌에서는 4시경에 이제 채취를 하는데 이렇게 채취하는 소금은
견학 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식용 및 홍보용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곳의 소금 창고는 일본식 건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곳은 바닷물을 직접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을 저장하는 저장고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여행의 낭만을 찾아 길을 거니는 화백 김재열. 마침내 마지막 여정의 미학을 담아낼 적합한 장소를 발견했는지 북과 파레트를 벗삼아 소래생태습지공원의 풍경을 도화지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마저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았던 소래포구 미추홀 기행. 낯선 공기와 청명한 자연을 바라보며 느낀 그의 가슴속 여운마저 도화지에 모조리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넓은 자연 속에 와서 그림 소재가 별 것 없다고 보이지만, 여기는 소금 창고가 역사 있는 자리고, 그래서 저기 빨간 지붕을 제가 강조를 했고, 또 가운데 파릇파릇 저기 수양버들이 하나 있죠. 저것도 주인공이 돼서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이 갈대 숲하고 저 녹색의 그 수양버들하고 또 소금 창고의 빨간 지붕하고 잘 어우러져서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이런 풍경을 담은 그런 만족감에 제 스스로가 이렇게 가지면서 정말 오늘 좀 좋은 날이네요. 좀. 화백 김재열의 특별한 감성이 녹여진 그림 에세이. 저는 오늘 오랜만에 어시장의 풍성한 생선들과 또 짠맛 나는 젓갈들, 그리고 설해철교에서의 옛날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정말 좋은 하루를 맛봤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그림 여행도 하면서 명소를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런지요?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